네, 안녕하세요. 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하게 될 신대운입니다. 이제 26회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고, 이제 우리는 27회 시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참 아쉬움도 많고요. 네, 미련도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시험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민법 있죠. 공부를 잘못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민법입니다. 하지만 이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전혀 별개 문제가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들과 우리 민법의 법 제도와 이론을 서로 매치해서 공부하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민법이 의외로 고득점할 수 있는 아주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제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합격을 하셨고요. 그 이유는 민법이라는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통해서 응용된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갈 때는 철저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와 우리 민법의 제도를 서로 매치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많이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12월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이 민법에 관한 기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법에 대한 감을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요.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은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우리 민법에 등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 용어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법 이론들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좀 체계를 잡아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봤던 분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철저하게 그대로 흡수를 하시게 되면 의외로 순식간에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하지만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기 때문에 민법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이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이 민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일상생활을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어디에 갔냐면 이제 워낙 애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빵을 사러 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빵 가게가 있어요. 빵집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빵가게 주인이죠.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이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샀어요. 요즘에 식사 대용으로 빵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빵을 샀다. 한번 해볼까요? 빵을 샀다. 그럼 여러분이나 제가 빵을 샀다는 것은 빵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팔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빵을 샀다. 그 말은 팔고 샀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법률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용어, 이 일상적인 용어를 법률용어로 바꿔가는 과정들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일상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률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일상용어를 제가 써드리고 그 다음에 법률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빵을 샀다는 것은 팔고 샀다는 것이죠. 팔매자, 살매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빵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빵을 팔았습니다. 빵을 파는 사람을 우리는 매도인이라 합니다. 매도인이라 하죠. 자로 산 사람을 매수인이라 합니다. 가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매매를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매하게 되면 토지 매매, 건물 매매 이것만 생각하고 쉬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빵을 팔고 샀다 이것도 매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갑을 왜 매도인 이 사람을 왜 매수인이라고 하냐면 이 도자가 건네주다 도자예요. 이 사람은 팔았으니까 빵을 건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빵을 샀잖아요. 이 숫자가 받을 숫자, 빵을 샀으니까 받겠죠. 그래서 일단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빵을 샀는데 이 빵이 상했어요. 이미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빵을 팔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빵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고생을 꽤 했거든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이제 빵집 주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빵집 주인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자, 찾아가가지고 그냥 빵 먹다가 상했습니다. 바꿔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바꿔달라. 바꿔달라 이 말은 교환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면 성격이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열받았어요. 안 되겠어요. 환불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빵을 사면서 돈을 줬기 때문에 환불해달라 그 말은 그 돈 나에게 돌려달라 그 말이죠. 환불해달라.